오랜만에 모인 초등학교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제 단짝 친구 현주가 조심스레 하지만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소식을 하나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대출 좀 무리해서 외곽에 내 집 장만했어. 다른 친구들은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정말 대단하다며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김없이 저희 모임의 분위기 브레이커인 민정이가 툭 하고 입을 엽니다. 야, 거기 근처에 지하철역 하나 없잖아. 난 역세권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강남 쪽에 40평대 알아보고 있거든. 너네 집 같은 건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금 박치기로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학군이랑 인프라 완벽한 곳 아니면 애초에 안 가려고 일부러 월세 사는 거야. 뭐 첫집이라니 다행이긴 한데 너 나중에 그거 안 팔려서 고생 좀 하겠다. 순간 확 달아오르던 현주의 얼굴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축하받아야 할 현주의 소중한 자리는 어느새 민정이 상상 속 강남 40평 아파트 브리핑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지난달 제 동창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피가 거꾸로 솟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내 집을 마련하고 그토록 기분 좋았던 성취감이 순식간에 멍청한 짓으로 둔갑해버린 그 억울함. 주변에 꼭 이런 사람 하나씩 있으시죠?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온전히 기뻐해 주기는커녕 교묘하게 단점을 파고들어서 기어코 내 기분을 망쳐놓아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뇌과학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 아주 통쾌하고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 현주의 내 집 마련 소식이 저 민정이의 뇌에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남의 성취를 짓밟아야만 겨우 숨을 쉬는 이들의 그 빈곤하고 소름 돋는 뇌 구조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벗겨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재수 없는 인간들의 입을 단 3초 만에 다물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가장 초라한 찌질이로 만들어버리는 기막힌 사이다 대처법과 아주 현실적인 심리학 기술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남이 잘된 꼴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걸 그저 인간의 가벼운 질투심을 표현한 속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뇌과학적 팩트였습니다. 독일어에는 글룩슈메르츠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운이나 행복을 볼 때 내면에서 느끼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샤덴프로이드의 정반대 개념이죠. 2009년 일본 국립방사선과학연구소의 다카하시 히데이코 박사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MRI 기계 안에 눕혀놓고 자신보다 훨씬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촬영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타인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참가자들의 뇌에서 전대상 피질이라는 부위가 시뻘겋게 활성화되며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전대상 피질이 우리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식칼에 손을 깊게 베이거나 길을 걷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때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창회에서 현주가 집을 샀다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순간 민정이는 단순히 성격이 꼬여서 현주를 깎아내리려고 머리를 굴린 게 아닙니다. 현주의 그 빛나는 성취가 민정이의 뇌를 진짜 날카로운 칼로 우벼 파는 것과 똑같은 생물학적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남의 기쁨이 내 뇌의 통각 세포를 물리적으로 찢어놓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 비명 대신 너네 집값 안 오를 거다라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독한 진통제를 스스로에게 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주가 억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정이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적인 조언을 해준 게 아닙니다. 혼자 뇌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저런 사람들에게만 타인의 성공이 그토록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류를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자기애가 넘치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은 툭 치면 바스라질 정도로 병들고 취약한 상태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주 완벽하고 화려한 상상 속의 나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삽니다. 아까 현주를 무시하던 민정이 강남 40평 현금 부자 타령처럼 말이죠. 머릿속에 나는 이미 강남 한복판에 살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여왕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당장 내 집 마련은커녕 매달 남의 집 월세와 카드값에 허덕이는 처지죠. 이 상상 속의 화려한 나와 찌질한 현실의 나 사이의 아득한 거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대성 격차라고 부릅니다. 건강하고 멘탈이 튼튼한 사람들은 이 격차를 깨달았을 때 스스로 진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현실의 나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그 초라한 현실을 맨정신으로 마주할 용기가 1g도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비겁한 지름길을 택합니다. 바로 내가 올라가는 대신 잘 나가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내 발밑에 시궁창으로 패대기 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갈 능력이 없으니
너를 뭉개버려야만 내 가짜 자존감이 겨우 유지되는 구조인 거죠. 이들의 비극은 사실 아주 어린 시절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뇌과학과 발달심리학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뇌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보다 성적이 좋을 때, 남을 이겼을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인정에 길들여져 온 겁니다. 너는 1등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는 끔찍한 저주가 뇌에 각인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싶지만 현실은 그럴 돈이 없으니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려고 무리해서 산 가방 하나로 어떻게든 자기가 한 수 위인 척 거들먹거리죠. 사실 그들의 감정 계좌 잔고는 완벽한 마이너스, 완전한 파산 상태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남의 성취를 깎아내려야만 겨우 하루치 자존감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굶주리고 초라한 감정 기생충들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에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화를 냅니다. 야, 아무리 외곽이어도 내 명의로 된 내 집이 월세보단 낫지. 넌 사지도 않았으면서 왜 남의 집에 감 놔라 배 놔라 참견이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면 민정이가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깨갱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억울해하며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 순간 상대방의 뇌에는 짜릿한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자아도취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괴물들입니다. 그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분노, 당황함, 얼굴이 붉어지는 것, 억울해서 늘어놓는 구구절절한 변명까지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나를 향한 엄청난 관심과 내 막강한 영향력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속으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와, 내가 한마디 했더니 제 얼굴 굳어지는 것 봐. 내가 제일 가장 기쁜 순간을 완벽하게 망쳐버렸어. 결국 내가 제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쟤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 이 비틀린 우월감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과대성 격차는 일시적으로 채워지고 극도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현주가 집에 돌아가서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훔칠 때 이 감정 기생충들은 남의 에너지를 배불리 빨아먹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꿀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반박이나 분노는 이들에게 내어주는 가장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절대 이들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완벽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뇌가 가장 간절히 원하고 갈구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감정적 동요와 관심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반응을 주지 않아서 그 비틀린 뇌를 완벽하게 굶겨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의 성취에 찬물을 끼얹고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무기를 꺼내들며 여러분을 깎아내리려 할 때 첫 번째로 이 강력한 사이다 방어술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헛소리를 길게 늘어놓고 끝나는 순간 절대 당황한 기색을 보이거나 맞서 싸우지 마세요. 무표정하지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딱 2초간 상대의 눈미간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상냥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쓰러운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뉘앙스로 툭 던지세요. 아유, 내가 집 샀다니까. 우리 민정이가 아직 강남 못 간 게 엄청 속상했나 보네. 걱정 마. 너희 부부 현금 많다니까. 곧 40평 사겠지 뭐. 꼭 사길 바랄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행동이 들어갑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상대방의 반응은 0.1초도 기다려주지 않고 즉시 고개를 휙 돌려 다른 친구들을 쳐다봅니다. 얘들아, 나 그래서 거실 커튼 색깔 고르고 있는데 베이지가 나을까 화이트가 나을까? 이 짧은 대처는 상대방이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그 더러운 질투심의 민낯을 야, 너 지금 나 부러워서 혼자 발작하는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까발려버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다 멘트를 현실에서 직접 입 밖으로 꺼내려면 엄청난 강철 멘탈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까봐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실전에서 가장 쓰기 쉽고 안전한 대안이 바로 심리학의 회색돌 기법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밋밋하고 감정 없는 회색 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상대의 깎아내리는 말이 끝나는 순간 화도 내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저 1초 정도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렇구나. 그리고 즉시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아 맞다 얘들아. 나 그래서 거실 커튼 베이지가 나을까 화이트가 나을까? 이게 전부입니다. 사이다 멘트를 날리든 영혼 없는 회색돌 기법을 쓰든 이 기술들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옴과 동시에 그 인간을 모임에서 완벽한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뇌가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지옥입니다. 그들의 뇌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도파민을 단 한 방울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무리해서 배제되었다는 공포감 때문에 코르티솔이라는 맹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에 절여지게 될 겁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응을 꺼버림으로써 상대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뇌과학이 증명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행복이 뇌에서 물리적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들, 솔직히 이제는 밑바기보다 좀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평생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때마다 온몸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프고 그 지독한 고통을 달래보려고 아등바등 남을 짓밟아야만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그 비참한 삶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은 혼자서 피가 튀기는 생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취는 그 순간에도 눈부시게 빛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여러분의 성취를 흠집내고 후려치려 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뇌를 참을 수 없이 자극할 만큼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이 문장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훈수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억울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사이다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민정이 같은 감정 기생충들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그분이 오늘 밤만큼은 상처받은 뇌를 토닥이며 조금 덜 억울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